안녕하세요. 토지보상 전문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공익성이 강한 사업시행자, 공공단체죠. 공공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택지개발 사업이나 수용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영위했던 삶의 터전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 있었다면은 그 땅이 수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를 취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방세법상 이런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록세 감면, 수용 부동산으로 인한 대체 취득 부동산을 구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익수용 등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일단 취득세 감면 요건을 일단 표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안에 있는 규정을 숙지를 하신다면은 대부분의 감면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또는 감면 요건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는 사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수용 부동산이 공익 단체에 대해서 수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매수가 되거나 수용 또는 철거된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를 한 자가 일단은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매수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일이 있습니다. 그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은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취득 기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계약일 또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새로 대토를 한다든가 하는 목적으로서 대체 취득 부동산을 계약을 체결을 하고 다음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취득하는 부동산이 농지라면은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잔금을 상환을 하면은 치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수용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구입하는 자산이 농지라면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범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가액이 한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새로 취득하는 가액이 1억 원, 10억 원이라는 큰 가액이 있다면은 그 가액에 대해서도 모두 다 취득록세를 감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 범위라고 따로 감면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토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내가 수용을 당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가 되는 종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의 범위 내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했을 때 그 범위에 대해서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취득록세가 감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대체 부동산이 있습니다. 별장이라든가 골프장, 고급 주택 같은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서도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면 규정에서 적용이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수용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재 부동산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체로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 범위 내에서는 취득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재 지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런 소재 지역에 대한 제한은 2006년이죠. 2006년 12월 28일 이전에는 전국 어떤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든지 간에 감면에 제약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농지인지 농지가 아닌지에 따라서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투기 지역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체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투기 지역인지는 반드시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부재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요건은 제가 형식적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요건은 실질적 요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일, 매수 계약일이죠. 매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기간의 연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여야지 부재부동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득록세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은
사업인정고시를 현재 1년 전부터 마찬가지로 기간의 연속성, 계속해서 사실상 거주를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부재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을 합니다. 따라서 부재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이때 계속해서라고 한다면은 이 수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20km 이내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경감면 같은 경우에는 30km 이내인데요. 부재주의 판단에 있어서는 30km가 아니라 20km이기 때문에 그 판단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음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주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형식적인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모두 다 부재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용 보상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양도세나 국세와 관련된 혜택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방세법상 세제 지원 혜택이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혜택이 모두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재 부동산인지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이 위치가 또 투기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금 운용이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기 전이라도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성공적인 자금 운용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 이성우 세무사였습니다.